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상민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고민하고 있죠. 오늘이 이제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보통 이제 연말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거래대금도 크게 축소가 되기 마련인데, 어제도 거래대금이 21조가 터졌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10조 원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은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미국 시장, 특히 뭐 S&P 500이 거의 사상 최고치 근접, 다우는 이미 사상 최고치 넘어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근접. 딱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연말, 그리고 또 이러한 흐름이 또 연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또 시장은 활기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어디에 또 베팅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 필요한 거겠죠. 최근에 뭐 패시브 자금,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입과 더불어 또 어느 정도 빠른 이제 섹터 내 순환매와 환율 하락에 따른 외인들의 또 바스켓 순매수, 이런 부분이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또 나오고 있고요. 기아 소리 소문 없이 50주 신고가 계속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우리가 빠르게 점검하는 가운데 포인트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98%, 기아가 2.89%, 셀트리온 5%, 삼성물산 3% 등, 지금 보시면 어제 시장은 상승을 주도했던 삼전, 그리고 닉스는 약간은 쉬어가고 있지만 한옥과 정도 밀린 거죠. 약 보합권 쉬어가고 있지만 그 밑에 단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바스켓으로 채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외인들은 마이너스였고요. 팔았고, 기관 중심으로 소폭 순매수였는데, 지금 차익 비차익 지금 2,600억 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코스닥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대형주들 중심으로 바스켓으로 채워놓은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시총 최상단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조선, 최근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11월 말까지 수주 잔고 이 부분이 지금 기존 그 작년 11월과 비교를 해보면 한 15% 이상이 좀 빠졌어요. 대수로 따지면 대략 올해 11월까지 한 1,500대 그 중간에 있었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1,800대, 이게 CGT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0% 가까이 밀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162에서 지금 176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신조선가 꾸준히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수주 많이 쌓아놓은 게 향후에 내년, 내후년, 그리고 6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수익성 달성이 가능하지만, 제가 가장 주식하면서 싫어하는 단어가 피크아웃이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피크아웃 얘기, 특히 숫자로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국제유가 빠지면서 조선주도 크게 밀렸었죠. 하지만 오늘 보시면 자동차, 조선 같이 올라오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은 많이 안 나가요, 자동차, 조선. 하지만 자동차 쪽에서 기아 중심으로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키 맞추기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래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올해 내수 글로벌 해가지고 77만 대 팔았다고 하죠. 77만 대. 작년 대비 대략 뭐 30% 정도였나요? 32% 정도? 지금 판매 대수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이고, 단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 기아 이런 쪽 계속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주단 이런 부분도 아침에 한경에서 체크를 해봤는데, 코리아 FT 정도가 하이브리드 부품 쪽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 종목 하이브리드 모멘텀으로서 좀 체크 가능하고, 낙폭 과대주 중에서 좀 부품주 안에서 체크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냥 바스켓으로 채우면서, 왜냐면 결국 외인들 눈높이에서 PER 3배, 4배짜리가 이쪽이잖아요. 하지만 피크아웃 우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벗어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멘텀 있는 코리아 FT 정도나 현대차, 기아 정도 트레이딩하지 전체적으로 다 바스켓으로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연초만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는 결국 숫자가 나오는 쪽이 주목 화제였죠. 그게 5월달, 6월달까지 잘 먹혔어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엔터, 에스테틱, 의료기기. 근데 그러한 쪽이 7, 8월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나 로봇이나 그런 쪽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당장의 숫자보다도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베팅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9월, 10월달 조정 이후에 지금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IT 소부장,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CXL 관련돼서 소부장 계속 순환에 돌았고,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또 AI 쪽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 패시브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는 쪽,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또 세판짝이 나섰죠. 참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결론은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현대차, 기아, 코리아 FT 정도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주는 피크아웃 뭐 이런 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올라갈 때 사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계속 살 수는 있어요. 지금 환율 추가적으로 빠지고 이와 더불어서 비어져 있는 바스켓 채우는 과정에서 살 수는 있는데 결국은 한정된 자금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제약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그냥 반도체 쪽 이쪽에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태형건설 결국은 워크아웃 나왔죠. 변동성 크게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장중에 19%까지 빠졌다가 24%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 2%입니다.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연초부터 관련된 대책 발표하겠다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죠. 뭔가 사전 교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크게 치고받고 하고 있죠. 근데 시끄러운 동네는 괜히 줄 서고 싶지는 않고요. SBS가 문제인데 태형건설이 문제가 생기면 매각이 될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태형건설 쪽에서는 그래도 SBS는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방침 나오면서 워크아웃 2년 예상. 하지만 지금 매각 가능성을 배제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봤지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렵죠. 개인적으로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이 사실 어디로 튈지 예측하는 건 럭비공 어디로 튈지 예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지금 바스켓으로 조선 그리고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 철강 비어져 있는 바스켓 다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매도 지금 이 부분이 특징이고 많이 오른 데 따른 또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SC도 3% 이쪽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지금 어느 정도 챙겨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 추세나 이런 부분 자체는 변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엑시콘이 오늘 추가적으로 5% 올라오는데 최근에 네오셈이나 오켄스전자 이런 친구들이 CXL 대장으로서 튀어버렸죠. 엑시콘 마찬가지로 최근에 CXL 대장으로 재차 12월 22일날 19,730원 신고가를 쓴 이후에 잠시 이틀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재차 한 7% 정도 한 6.4%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키우면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CXL 관련된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종목들 요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팹리스 관련해서 IP 가지고 있는 쪽이라든지 DSP 쪽 이런 쪽을 둘 다 주목하는 쪽이었었고 DSP 쪽에서는 결국은 지금 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을 크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데 차라리 에이징랜드라든지 이쪽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IP 가지고 있는 쪽은 칩셋 미디어 뭐 이쪽 대장이고 그리고 뭐 오픈엣지라든지 그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IP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하고 뭐 이제 팹리스 쪽 이런 쪽을 연결하는 뭐 디자인 하우스 역할과 그리고 또 일부 IP를 가지고 팹리스 지원하는 쪽으로서 IP 쪽 이쪽을 따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CXL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체크.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오픈엣지라든지 에이징랜드 이런 부분은 초뱅이라도 띄우면서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바이오 쪽 오늘도 재차 힘을 내고 종목 장세죠. 이쪽은 레고캠 바이오 오늘도 6%예요. 계속 좋아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죠. 살 수 있다고. 그죠? 어제 고점 넘긴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늘 6% 더 뽑아버리죠. 레고캠 바이오 좋은 모습이면 펩토맨이라든지 오늘 2.3% 올라오죠. 알테오젠 2% 정도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 좋다는 얘기예요. 어제 유독 세게 갔던 게 한울바이오 파마거든요.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신규 접근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다음 주 월요일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음 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서 목요일 금요일날 파는 형태로 미리 어느 정도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물론 아예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8일부터 11일까지죠. 그때 전후해가지고 뭐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아무튼 12월하고 1월 뭐 1월 말이 될지 또 이제 2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학회 일정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은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코스닥에서는 LNF 봐야죠. LNF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4.92 말씀드렸어요. 꾸준히 매매 가능하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러한 부분 어디가 보여줬죠? HLB가 보여줬고 포스코 DX가 보여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면 3, 4, 5, 6 중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지되어 있고 포스코 DX와 HLB가 보여줬으니 남아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LNF가 무겁지만 그동안에 무겁다고 느껴졌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진 거죠. 트레이딩은 아이디어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연휴 푹 쉬어 가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원금 회복 내 마음속의 고점이나 한 번이라도 찍었었던 계좌의 고점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도 졸업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